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하기 전에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중요한 룰 변경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당원 100% 투표, 또 하나는 결선 투표제 도입입니다. 당원 100% 투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결선 투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김기현이가 지지율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 여론조사 두 개를 보겠습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조사한 14, 16일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35.5, 나경원 21.6, 안철수 19.9가 나왔습니다. 직전조사에 대비해서 김기현은 20.3%가 급상승했습니다. 나경원은 9.2%가 하락했습니다. 나경원의 9.2% 하락도 굉장한 하락이지만 김기현의 20.3% 급상승은 아마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상승입니다. 야, 김기현 대단하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김기현의 지지도 1위는 윤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윤심의 효과와 함께 권성동, 주호영의 표심이 김기현에게 흡수된 것이 한 10%, 나경원의 지지도 하락이 김기현에게 이동된 것이 한 10%. 그래서 김기현의 20% 급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다. 네. 다른 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에브리 CNR이라는 여론조사의 발표인데요. 폴리니스가 의뢰한 겁니다. 여기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대표 후보 지지를 물어봤어요. 김기현 29.2, 나경원 23.5, 안철수 22.6. 그 이하는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자, 거의 유사하죠? 김기현이 1등입니다. 급상승해서 1등입니다. 나경원한테 빠진 표는 거의 대부분 김기현한테 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급상승은 우리 정치판에서 별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이례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당대회는 이걸로 끝난 걸까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이 무난히 당대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선 투표라고 하는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었을 때는 이 정도면 아이고 게임 끝났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뭡니까? 한 사람이 과반을 득표하지 못할 때, 누구든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등과 2등 두 사람으로 양자 토론을 한 번 더 거친 다음에 결선 투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1등은 김기현, 2등은 나경원입니다. 3등은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김기현은 어느 조사에서도 51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5나 29입니다. 뭐 김기현 1등 올라가고 나경원 2등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뭐 한 자리 숫자 후보들은 논외로 하고요. 안철수가 3등이지 않습니까? 안철수가 김기현 35가 나왔을 때 김기현 35가 나왔을 때 안철수는 19입니다. 김기현 29가 나왔을 때 안철수는 22.6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김기현과 나경원이 1, 2위로 결선투표에 올라갔을 때 안철수가 김기현 손을 들어주면 뭐 그건 압도적 다수로 이기게 되겠죠. 그런데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거 기계적이니까 안철수가 나경원 손 들어준다고 해서 안철수 지지자가 100% 다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 다 논외로 하고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준다고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나경원 21, 안철수 19니까 합치면 40이에요. 합치면 40입니다. 여기에 김기현은 35입니다. 그러면 결선투표하면 나경원이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나경원이 이기는 겁니다. 결선에서는 과반이 필요 없거든요. 종다수. 무조건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면 이기니까. 그 이외 사람들이 김기현을 지지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이외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7.4. 황교안입니다. 3.7. 조경태 2.5. 윤상현 1.5입니다. 여기에 김기현한테 갈 표가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김기현한테 갈 표보다는 나경원한테 갈 표가 더 많습니다. 에브리시 NR 조사는 뭐 더 하죠. 나경원 23에 안철수가 나경원 손을 들어주면 22, 합치면 55가 됩니다. 나경원과 안철수만 손을 잡으면 무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결선투표는 마이너스 정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등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1등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돼서 2등 죽이는데 혈안이 돼서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나머지를 전부 다 배타적으로 배제하고 적대시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선으로 가는 순간 나머지가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연합을 해버리면 결선에서는 무조건 2등 후보가 이기게 돼 있는 것이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특징이에요. 따라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됐을 때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죽습니다. 제가 윤리적 도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선거공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선투표제에서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 죽어요. 1차에서 1등을 하더라도 죽어요. 2등, 3등, 4등이 플러스 정치를 해서 손잡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서 결선투표제가 갖는 의미가 뭐냐. 플러스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이기려면. 자, 그러면 과연 김기현, 장제원, 김장연대가 지금까지 플러스 정치를 했습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그동안 김장연대가 했던 태도들을 보세요. 이걸 플러스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기현이가 안철수와 수도권 출마설 가지고서 싸웠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플러스 정치 맞습니까? 윤상현하고는 어떻습니까? 황교안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기현, 장제원 연대는 결선투표제라고 하는 이번 전대의 매우 중요한 선거구도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1등만 하면, 오로지 1차에서 1등만 하면 하고 달려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이너스 정치, 뺄셈 정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김기현, 장제원이 선택해야 될 길 두 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면서 나경원을 때리면서 안철수를 때리면서 계속 할 거냐?
그러려면 1차에서 과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자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 우리 뭐 과반 결선까지 안 가. 우리 결선까지 안 가. 1차에서 51%에서 끝낼 거야. 나경원도 필요 없어. 안철수도 필요 없어. 윤상현도 필요 없어. 한교안도 필요 없어. 우리는 김기현, 장제원만으로 51% 할 수 있어. 이런 자신이 있다면 마이너스 정치 전략 계속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공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이런 마이너스 정치로는 아무리 올라도 1차에서 과반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2차에서 역전당할 수 있는데 2차 결선 투표제도 우리가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라도 마이너스 정치를 버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마이너스 정치를 반성하고 플러스 정치로 돌아야 돼요. 플러스 정치로 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중불나게 혼자서 결선투표제를 통과할 수 없다. 그게 이번 전대 결선투표제 도입의 정치적 함이다. 그럼 이걸 누가 도입했냐? 친윤이 도입하지 않았냐? 당헌당규 개정을 정진석이가 주도하지 않았냐? 그 정진석이 친윤 아니냐? 당신들이 도입한 제도다. 나경원이를 위해서 당신들이 도입해 준 게 아니고 당신들이 도입을 했다. 당권을 잡으려고. 그 결선투표제의 함정에 지금 김기현, 장제원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봐라. 제가 이거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공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주 드라이하게.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플러스 정치해라.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덧셈 정치해라. 지금부터라도.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